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판결 내용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부 이제 초반에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주장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이 수첩은 증거로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다라면서도 수첩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만큼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행은 대부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한 뒤에 여기서 나눈 대화 내용을 알려주면서 안 전 수석에게 재단을 설립하라라든지 혹은 현대차에 KD 코퍼레이션 납품 계약을 시키라든가 이런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 모두가 꼼꼼하게 담긴 게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63권입니다. 예. 김세훈 재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개별 면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가운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곳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유일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1심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재판에서도 인정을 했었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군요. 네. 예. 자, 그렇군요. 한 가지 특이한 점, 또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이른바 강요와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 사실이요. 자,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직권남용은 무죄다. 물론 조문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무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네, 직권남용은 직무 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했다 할 때 적용이 되는 범행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나 혹은 공기업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서는 대부분 강요와 함께 직권남용도 같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인 KT나 또 현대차, 하나금융 등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서는 강요만 인정이 되고 직권남용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예. 이 역시 재판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느냐,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 거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 대표적인 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 실국장에 대해서 사직을 물러나라 이렇게 강요를 한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공범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유죄 판단이 강력하게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예. 재판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념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건 헌법에 반하고 위헌위법한 조치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블랙리스트의 소극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참 나쁜 사람이라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도 유죄 판단이 났는데요. 예. 재판부는 이 같은 노태강 씨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에 밑보이면 문체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서를 어쩔 수 없이 낸 사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노태강 전 국장의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부분과는 또 상관이 없이 또 별개로 정유라 씨 승마대회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18가지 혐의 전반에서 앞서 있었던 최순실 씨 재판하고도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가지 가운데 최순실 씨와 정확하게 혐의가 겹치는 게 13가지입니다. 13개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와 겹치진 않지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같은 경우는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것뿐입니다. 사실상 공범이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최 씨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그 권한과 책임을 국민의 허락 없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나눠 가진 데 대해서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보다 4년 더 많은 24년형을 선고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더 큰 책임을 지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심수미 기자가 얘기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수고했습니다.